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만유인력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만유인력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이제 총에너지 값,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 원운동하는 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같이 했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궤도 운동하는 물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두 질량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꼭 궤도 운동하는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궤도 운동하는 물체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보존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냐 없느냐도 예제 상황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예제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원점으로부터 이제 y축으로 3a만큼 떨어진 지점에 질량 m이 두 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이 고정되어 있는데 3a만큼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를 x축 방향으로 4a만큼 거리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얘와 얘 사이의 만유인력, 얘와 얘 사이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만유인력의 합력 방향이 당연히 x축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만유인력으로 쭉 끌려오다가 중심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총에너지식,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R분의 GMM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풀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등속 원운동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총에너지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당연히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따로, 위치에너지는 위치에너지 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일반적인 중력의 케이스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총에너지라는 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G 곱하기 R분의 mm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선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라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질량이 m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두 개라면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줄어든 중력 위치 에너지가 결국 늘어난 운동 에너지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늘어난 운동 에너지로부터 속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어떠한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지부터 알아볼 건데, 여기 거리가 여러분들 3a이고 4a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이 대각선 길이를 계산해 보면 얘네들의 길이가 5a라는 것을 3대 4대 5의 삼각비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a만큼 떨어진 라지 m 스몰 m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 R 대신에 여러분들 5a를 집어넣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될 건데, 그런 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상황,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떤 식으로 가속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처음 I 포인트와 나중점 F 포인트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에너지를 쓰는 장점이에요. 에너지 보존을 쓰는. 그래서 나중 상황만 생각하면 나중엔 여러분들 3a만큼 떨어진 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3a만큼 떨어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만큼 존재하니까 그 두 개만큼의 존재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처음에서 빼주게 되면 그게 에너지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일반적인 식은 얘기했고,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자, 우리 식을 조금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적용할 때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서 나중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의 R G 곱하기 처음 값이, 그러니까 나중 값이 3의 2로 바뀌니까 R 대신에 여러분들 3의 2를 집어넣어서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을 곱해주면 이런 게 이제 나중 지점에서의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런 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라는 게 나중 값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빼줘야 되냐면, 빼기에 다시 뭘 빼주냐면 5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얘네들 사이에 주고받는 포텐셜 에너지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더하기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0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대입해 가지고 정리해 주면은 될 겁니다. 스몰 m은 소거가 될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속력 V라고 하는 것이 A와 라지 G와 M만의 함수로 주어질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속력 V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는 걸 얻을 수가 있냐면 15A분의 8g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앞에서 배웠던 총 에너지를,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 총 값이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2R분의 GMM이다라고 외우는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에너지 보존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예제로, 이제 아까 예제처럼 그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건데, 만유 인력을 이용해서 등속 원운동 하는 건데, 그때 얘네들의 속력 값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력을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바꿔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상황을 다르게 가져와 봤는데요. 라지 M이라고 하는 두 항성이 있는데, 별이 있는데, 서로의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서로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서로 등속 원운동하는 그런 문제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반지름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R이 아니고 2R이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2R만큼에 의해서 생기는 중력값이 있을 건데, 그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속력을 계산해보자 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 둘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부터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주고받는 중력은 당연히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될 건데, 나는 여러분들 하나만 관심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얘만 관심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반대쪽 상황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중력이 있을 건데, 이 중력이 누구를 원운동하게 해주는 힘이 되냐면, 이 별을 등속 원운동하게 해주는 유일한 구심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얘네 둘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속력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면 G 곱하기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가 2R일 건데, 그 2R이라는 것의 제곱분에, 원래는 여러분들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해야 되는데, 그 두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으로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 둘 사이의 질량의 곱인 M제곱만큼이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심력이 되는데, 구심력이 여러분들 MR 오메가 제곱 또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두 개의 식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속력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을 그냥 외운다고 다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건가 하는 건데, 이 라지 M이라는 물체가 R이라는 반경을 도는 속도 V로 돌 때 여러분들 받아야만 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변에서 m은 소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r도 하나만 소거해서 여러분들이 v의 값을 루트 씌워서 구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r분의 gm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등소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력이 얼마냐고 구했는데 그 속력이 여러분들 루트 r분의 gm이었잖아요. 왜 이거와 케이스가 다르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라지 m이 중심에 딱 있고 스몰 m이라고 하는 작은 물체가 등속 원운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궤도 운동 속력은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본 문제는 두 항성이 서로 등속 원운동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적어주지 않은 이유는 굳이 이거를 외워서 풀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력이 구심력이 된다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궤도 운동하는 녀석의 총에너지 값, 역학적 에너지 값을 얘기를 했었는데 항성계에 대해서 총에너지 값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 돌고 있는 라지 m짜리 항성이 갖고 있는 총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얘 총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야? 위치 에너지는 얼마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고 그래서 총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총에너지를 구하는 게 위치 에너지 따로 구하고 운동 에너지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총에너지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상황들을 바뀐 상황에 맞춰서 대입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얘네들의 중력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내는 중력 위치 에너지밖에 없냐면 이 라지 m이 이 반대쪽 라지 m에 만들어내는 중력 위치 에너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딱 두 개만 질량값이 표시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 우리가 둘이 떨어진 거리가 2r이니까 2r분의 g에 여기 여러분들 m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국 얘네들이 2r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제 원래는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거기 r 대신에 2r이라고 떨어진 거리를 집어넣어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 건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 거냐면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2분의 1 라지 m의 v제곱을 구해야 될 건데 이 라지 m의 v제곱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공식이냐면 위에 있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중력의 식으로부터 중력이 구심력이 된다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을 소거하지 말고 이제 m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거하지 말고 우변과 좌변에서 소거하지 말고 2분의 1 mv 제곱만 이렇게 남기면 우리가 r만 소거해 가지고 mv 제곱을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취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r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4r이 남을 거고 그걸 또 2분의 1 취해주면 8r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8 스몰 r분의 g의 라지 m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내가 구하는 총에너지가 되는 건데요. 그 총에너지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r분의 gm제곱과 8r분의 gm제곱을 더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마이너스의 8분의 3 그러니까 8r분의 3gm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여러분들 8분의 4gm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총 에너지가 마이너스의 8r분의 3gm이라고 m제곱이라고 하는 총 에너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진 않은 시기지만 케이스가 여러분들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총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gmm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는 이런 문제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식을 유도하는지, 케이스를 유도하는지를 잘 보고 이게 많이 쓰이는 상황이면은 외워두는 것이 좋을 거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면 그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연습을 몇 가지 예제 상황을 보면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만유인력에 의해서 원운동하는 물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열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